형님들,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통령이 첨단 기술을 논하는 그 진지한 자리에서 뜬금없이 50년 전 만화영화 로봇 태권브이를 꺼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가는 그 반도체가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됐거든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돈이 밀려 들어오는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는 바로 이 순간에 정부가 오히려 반도체 다음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에서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 없는 아이가 남들은 뭐가 걱정이냐고 하는데 정작 본인만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6년 8월 1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보고회가 하나 열렸습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실 겁니다.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 그러니까 씨앗 보고회였어요. 반도체 다음으로 이 나라를 먹여 살릴 카드를 공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로봇 태권브이를 꺼낸 겁니다. 키 56m에 무게 1400톤, 하늘을 나는 그 거대한 로봇 말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극장 앞에 줄을 서서 저런 게 진짜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만 하던 그 만화 속 기술을 이제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진짜 현실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머리와 심장과 몸통을 갖춘 완성형 로봇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통째로 짜맞추겠다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움직일 핵심 부품으로 7개의 씨앗을 내놓았죠. 이름하여 7대 시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형님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이 나라를 먹여 살린 게 무엇이었다고 기억하십니까? 조선이었고, 철강이었고, 반도체였습니다. 다 형님들 세대가 밤을 새워 만든 것들이죠. 그러면 그 다음은 대체 무엇이 될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그 답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요, 앞으로 뉴스에서 SMR가 어떻고 양자 컴퓨터가 어떻고 하는 낯선 단어가 튀어나올 때마다 저게 바로 우리 손주 밥그릇을 지키는 그 씨앗이구나 하고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부탁 하나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7개의 씨앗이 대체 뭔지, 왜 미국과 중국까지 이 판에 뛰어들어 대한민국의 다음 수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지 그 답이 오늘 영상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편하게 끝까지 보시게 지금 구독하고 좋아요만 살짝 눌러두시고 천천히 함께 가시죠. 형님들, 손가락 한 번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시계를 잠깐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왜 하필 이렇게 잘 나가는 순간에 나라가 조급해졌는지 그 속내부터 짚어야 하거든요. 이 세상 그 어떤 잘 나가던 산업도 영원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형님들, 한때 전 세계 사진을 책임지던 필름 카메라의 왕국이 있었죠. 노란 상자만 봐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그 거대한 회사가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고 스마트폰이 손안에 들어오자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전 세계 사람 손마다 들려있던 휴대폰의 절대 강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물결을 한 박자 놓치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세계 1등이어도 다음 파도를 준비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도태된다는 냉정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주 무서운 계산을 하나 시작한 겁니다. 지금 반도체로 벌어들이는 이 막대한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밥그릇을 만드는데 미리 심어두자는 거였어요. 잘 나가는 큰형이 번 돈으로 앞으로 집안을 먹여 살릴 어린 동생 7을 지금부터 키우겠다는 그림입니다. 정부는 이걸 아주 상징적인 구조로 짰습니다. 지금 당장의 주력인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여기에 피지컬 AI라는 걸 3개의 큰 축으로 세웠어요. 피지컬 AI가 뭐냐?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사람처럼 걷고 물건을 짚는 로봇 안에 인공지능이라는 두뇌를 넣은 겁니다. 머리만 똑똑한 게 아니라 그 머리로 실제 몸을 움직이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3가지를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여기서 번임으로 미래의 씨앗 7개를 키우는데 그게 바로 7대 시드 프로젝트입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쌍두마차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형님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그거 나랑 무슨 상관인데?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만 뜯어보면 이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사는 게 다 반도체 덕분이잖아요. 만약 10년, 20년 뒤에 반도체를 대신할 다음 먹거리가 없다면 그건 곧 우리 아이들이 들어갈 좋은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뜻이고 나라 살림이 쪼그라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씨앗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가족의 미래, 우리 밥그릇 이야기인 셈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순간이 왔습니다. 도대체 그 씨앗 7개가 뭔지 하나하나 정체를 벗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7개 쭉 나열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3개의 그룹으로 묶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라의 에너지를 책임질 힘의 씨앗들. 둘째는 인류가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는 개척의 씨앗들. 셋째는 이 모든 걸 땅속에서 떠받치는 뿌리의 씨앗입니다. 먼저 힘의 씨앗부터 가보겠습니다. 형님들, 요즘 여기저기서 AI 하는데 그 똑똑한 인공지능이 대체 뭘 먹고 사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답은 전기입니다.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예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하나가 잡아먹는 전기가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쓰는 전력과 맞먹는다고 할 정도거든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질수록 이 전기 먹는 하마의 식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씨앗이 등장합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영어 얍자로 SMR라고 부르는 기술이에요. 이름은 어렵지만 개념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아는 원자력 발전소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도시 외곽의 부지를 통째로 잡아야 지을 수 있을 만큼요. 그런데 이 SMR은 그 거대한 발전소를 아주 작게 줄여서 공장에서 레고 블록처럼 척척 찍어내 필요한 곳에 가져다 놓는 개념입니다. 전기가 많이 필요한 공장 바로 옆에 이 작은 발전소를 딱 붙여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정부는 이 SMR을 그 중에서도 안전성이 검증된 경수형을 2035년까지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2027년부터 2032년까지 5,900여억 원을 들여 상세 설계를 마치고 부산 기장군에서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방금 그 레고 블록 발전소, 그 설계도 하나 그리는 데만 5,900억 원입니다. 지방 중소도시에 번듯한 종합병원 여러 채를 새로 지을 수 있는 돈을 도면 하나에 쏟아붓는 거예요. 대형 원전보다 크기가 훨씬 작으니 사고 위험도 크게 줄어들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배에 실어 바다 위에서 쓸 수 있는 원자로. 개발에는 8,900여억 원을 따로 투입합니다. 설계비보다도 더 큰 돈을 배 위에서 쓸 원자로 하나에 거는 겁니다. 땅 위를 넘어 바다로, 나중엔 우주에서까지 쓸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키우겠다는 그림인 거죠. 그런데 형님들, 여기서 더 놀라운 두 번째 씨앗이 있습니다. 바로 핵융합이에요. 흔히 인공태양이라고 부르죠. 이게 왜 인공태양이냐? 실제로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빛과 열을 내뿜는 바로 그 원리를 땅 위에 그대로 재현하는 기술이거든요. 태양처럼 스스로 타오르는 작은 별 하나를 이 지구에 만들겠다는 겁니다. 말만 들어도 소름이 돋지 않으십니까?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 만약 이 기술이 완성되면 인류는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손에 넣게 됩니다. 연료 걱정, 전기료 걱정에서 해방되는 그야말로 꿈의 기술이에요. 정부는 이 인공태양을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라는 이름으로 2035년까지 지어서 100메가와트급 전력 생산 실증에 도전합니다. 100메가와트가 어느 정도냐? 대략 수십만 명이 사는 도시 하나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태양의 원리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40년대에는 그걸 더 키워서 방금 말씀드린 그 도시를 서너 개씩 한꺼번에 책임질 규모의 발전소를 여러 기 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만화 속 이야기 같지만 예산과 일정표까지 딱 붙어있는 국가 계획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니,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것도 있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힘의 씨앗에는 재생에너지도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말들이 좀 어려우니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텐덤 태양전지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 이름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아는 딱딱한 태양광 패널보다 같은 햇빛으로 전기를 훨씬 더 알뜰하게 뽑아내는 신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것보다 효율이 껑충 뛴 물건이에요. 여기에 날개 하나가 웬만한 건물만한 초대형 풍력 터빈, 그리고 물을 전기로 쪼개서 수소연료를 뽑아내는 장치까지 함께 개발합니다. 이게 왜 우리 밥그릇 이야기냐? 형님들, 우리는 지금껏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 에너지를 죄다 사다 썼잖아요. 그런데 이 씨앗이 자라면 에너지를 수입만 하던 나라가 거꾸로 에너지 기술을 파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새로운 산업이고 일자리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전기를 아무리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그 전기를 필요한 곳까지 제대로 못 보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도시까지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 그러니까 송전망을 까는 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아주 영리한 발상을 합니다. 전기를 멀리서 낑낑대며 끌어오는 대신 전기가 필요한 데이터 센터나 공장이 아예 발전소를 옆구리에 끼고 자급자족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이걸 우리 동네에 비유해 볼게요. 원래는 큰 발전소 한 군데서 만든 전기를 온 동네에 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그 큰 발전소나 전선 한 군데에 사고가 나면 온 동네가 한꺼번에 캄캄해지죠. 반대로 집집마다 각자 작은 발전기를 두면 어떨까요? 한 집에 문제가 생겨도 옆집은 멀쩡하고 평소엔 각자 쓰다가 필요할 때만 서로 전기를 주고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비싸고 오래 걸리는 전기 고속도로를 훨씬 덜 깔아도 돼요. 덜 짓고도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똑똑한 전력. 이게 힘의 씨앗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이 모든 화려한 씨앗을 키우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없으면 이 계획 전체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뭔지는 조금 뒤에 아주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형님들 머릿속에 기억만 해두세요. 화려한 계획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숨은 뇌관이 있다. 이렇게요. 이제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류가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는 개척의 씨앗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사실 진짜 흥미진진한 SF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첫 번째, 개척의 씨앗은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지끈하시죠? 그런데 개념은 의외로 재미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요, 아무리 빨라도 결국 한 번에 한 가지씩 계산을 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순서대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미로를 빠져나간다고 쳐볼게요. 이 길로 갔다가 막히면 되돌아 나오고, 저 길로 갔다가 또 막히면 되돌아 나오고, 이걸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미로의 모든 갈림길을 동시에 다 걸어가 봐요. 그래서 순식간에 정답을 찾아냅니다. 기존 컴퓨터로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릴 계산을 단 몇 분 만에 풀어버리는 그야말로 마법 같은 기계인 거죠. 여기서 큐비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 마세요. 지금 컴퓨터의 계산 알갱이 하나를 비트라고 부르는데 양자 컴퓨터의 그 알갱이를 큐비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큐비트가 많을수록 힘이 세지는 거죠. 이게 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씨앗이냐. 인공지능이 똑똑해질수록 계산해야 할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지금 컴퓨터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 오거든요. 양자 컴퓨터가 바로 그 한계를 뚫어줄 열쇠입니다. 정부는 2029년까지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100큐비트급 국산 양자 컴퓨터의 두뇌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여기서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는다는 말이 사실 핵심입니다. 전자컴퓨터라는 게 워낙 예민해서 계산 도중에 실수가 툭툭 나거든요. 그 실수를 기계가 스스로 잡아내는 게 세계에서 손꼽히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러니 이 목표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고 쓸 수 있는 걸 만들겠다는 뜻인 겁니다. 여기에 8년 동안 6,400여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 돈이 어느 정도냐? 예전에 나라가 어려울 때 온 국민이 장롱 속 금부치를 꺼내 모았던 그 금모으기 운동. 그때 모인 금값에 맞먹는 큰 돈을 이 두뇌 하나에 거는 겁니다. 그런데 형님들, 여기서 대한민국만의 진짜 필살기가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남들이 못 가진 압도적인 무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 능력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핵심 부품도 결국 아주 미세하고 정교하게 찍어내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 손재주는 우리가 세계 최고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반도체를 찍어내던 그 실력 그대로 양자 부품도 찍어내는 이른바 양자 파운드리로 제조, 세계 1위에 오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들이 설계도를 그릴 때 우리는 그 설계도를 실제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세계 최고의 공장이 되겠다는 거죠. 이건 근거 없는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한 실력이 밑바탕에 깔려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우리 밥그릇에 무슨 상관이냐? 양자 컴퓨터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그 부품 공장까지 우리가 쥐게 되면 신약 개발이든 신소재든 금융이든 계산이 곧 돈인 그 모든 첨단 산업이 우리나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일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숨을 돌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우리만 이 씨앗을 심고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똑같은 미래를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핵심 기술들을 콕 집어 키우겠다고 선언했고 자기들 기술은 남에게 안 뺏기겠다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옆나라 중국은 한술 더 뜹니다. 기초연구부터 실제 제품 생산까지 나라가 통째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미래 산업을 싹쓸이하려 들고 있죠.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이라도 늦으면 그 씨앗을 심을 땅 자체를 빼앗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가 서로의 다음 수를 숨죽여 지켜보는 이유예요. 형님들이 젊은 시절 맨손으로 시장을 뚫던 그 심정, 딱 그겁니다. 자, 그럼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씨앗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개척의 씨앗은 우주항공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하늘 밖으로 나가는 이야기예요.
정부는 2030년까지 우리 손으로 만든 달 착륙선을 발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형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세대입니까? 로켓 하나 제대로 못 쏘던 나라에서 이제는 우리 손으로 만든 누리호로 미성을 우주에 척척 올려놓는 걸 두 눈으로 지켜본 세대잖아요. 그 나라가 이제는 달에 착륙선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2031년에는 더 먼 우주로 탐사선을 보내서 이제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활동 무대를 넓히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실용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저궤도 위성통신망입니다. 요즘 해외 어떤 기업이 수천 개의 위성을 하늘에 띄워서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이 터지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꼭대기든 망망대의 한가운데든 인터넷이 되는 거죠. 정부는 2035년까지 우리만의 위성통신망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게 5세대 통신인데 그 다음인 6세대 통신을 우리가 먼저 깔아보자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6세대 통신은 아직 세계 어느 나라도 완성하지 못한 분야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벌써 앞서 있다는 자랑이 아니라 아무도 깃발을 못 꽂은 새 땅에 우리가 먼저 깃발을 꽂아보자는 목표인 거죠. 이게 되면 우주 발사체부터 위성, 통신 장비까지 새로운 산업이 통째로 열리고 거기서 우리 손주 세대가 먹고 살 일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개척의 씨앗 중에서도 가장 놀랍고 어쩌면 조금 무섭기까지 한 세 번째 씨앗으로 가보겠습니다. 첨단 바이오, 그 중에서도 BCI라는 기술이에요. BCI가 뭐냐?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손이나 입을 쓰지 않고 오직 생각만으로 기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형님들, 아까 맨 처음에 로봇 태권브이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만화에서 주인공이 로봇 안에 들어가서 조종관을 잡고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BCI가 완성되면 조종장치를 손으로 만질 필요도 없이 그냥 머릿속으로 움직여라 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로봇이 움직이게 됩니다. 50년 전 만화 속 상상이 문자 그대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왜 그 진지한 자리에서 태권브이를 꺼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단순히 신기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만으로 로봇 팔다리를 움직이고 말을 못하는 분들이 생각만으로 글자를 써내려가는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이거든요. 정부는 이 BCI 기술을 개발해서 생각만으로 조작하는 제품을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형님들,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꿈 같은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바로 그 보고의 현장에서 이 분야, 기업인 와이브레인의 이기현 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직접 이런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BCI를 사람 내에 넣기 전에 안전한지 시험할 수 있는 공인 시험 시설이 국내에 없어서 중국 같은 해외 시설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현장 전문가가 대통령 앞에서 직접 한 말이에요. 우리 국가 전략기술의 소중한 데이터가 밖으로 새어나갈 수도 있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인 거죠. 화려한 목표 뒤에 이런 현실의 벽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이게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할 지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룹입니다. 앞에 6개 씨앗을 땅속에서 든든하게 떠받치는 뿌리의 씨앗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숨은 뇌관이 있다고 했던 그 이야기, 바로 지금 풀어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땅이 척박하면 절대 자라지 못하죠? 그럼 이 모든 첨단 기술의 땅, 그러니까 뿌리가 되는 건 뭘까요? 바로 핵심 광물입니다. 배터리를 만들든 반도체를 만들든 첨단 전자기기를 만들든 그 안에 들어가는 특별한 광물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리튬이니 코발트니 흑연이니 하는 것들이죠.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핵심 광물을 우리가 어디서 들여오느냐? 주로 중국 한나라에서 들여오는데 그 의존도가 무려 80에서 90%에 달한다는 거예요. 10개 중에 8, 9개를 중국 한 곳에 기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SMR이니 양자 컴퓨터니 화려한 기술을 자랑해도 그 재료를 지고 있는 중국이 어느 날 안 팔겠다며 문을 닫아버리면 이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멈춰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 부엌이 아무리 번듯해도 식재료를 몽땅 한 가게에서만 사오는데 그 가게가 문을 닫으면 밥을 못 짓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려한 계획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숨겨진 뇌관이었습니다. 형님들, 이제 그 반전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부가 이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우선 위기에 대비해 쟁여두는 광물의 종류를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요. 쟁여두는 기간도 최대 180일에서 365일로, 그러니까 무려 1년치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어요. 무슨 일이 터져도 최소 1년은 버틸 수 있는 곡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어느 날 문을 닫아 걸어도 최소 1년은 끄떡없이 버티겠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 정말 중요한 전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재자원화예요. 쉽게 말해 다 쓴 배터리나 폐기물에서 그 귀한 광물을 다시 뽑아내 재활용하는 겁니다. 남의 나라에서 캐오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 돌려 쓰는 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10개 쓰면 그중 하나도 채 다시 못 돌려 쓰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걸 2030년까지 10개 중 2개는 돌려 쓰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중국 의존도 자체도 80-90%대에서 50%대로 뚝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걸 위해서만 앞으로 5년간 무려 10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를 쏟아붓기로 했어요. 10조 원이면 어지간한 대기업 하나를 통째로 세울 수 있는 돈입니다. 그 큰 돈을 광물 하나 안 뺏기려고 붓는 거예요. 참고로 오늘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은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투자나 정책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는 점은 짚어두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서 씨앗 7개를 다 살펴봤는데요. 이쯤에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나라의 에너지를 책임질 힘의 씨앗으로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가 있었고요. 인류의 한계에 도전하는 개척의 씨앗으로 양자 컴퓨터, 우주항공, 그리고 생각만으로 조종하는 바이오 기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두를 떠받치는 뿌리의 씨앗으로 핵심 소재와 광물 공급망이 있었죠. 이 7개가 바로 반도체당,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의 밥그릇 후보들입니다. 그런데 형님들, 여기서 가장 궁금해하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차례가 됐습니다. 이 그림 정말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혹시 그냥 보기 좋은 청사진, 말잔치로 끝나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이 슬며시 드실 수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꿈 같은 소리인지 판단할 단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에겐 이미 이걸 비슷한 방식으로 성공시킨 생생한 경험이 있거든요. 바로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어려운 말로 CDMO라는 분야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개발한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이에요. 그들이 설계도를 주면 그걸 완벽한 품질로 대량 생산해내는 거대한 약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서 단 10년 남짓 만에 세계 정상급으로 올라섰습니다. 아무 기반도 없던 맨 땅에서 말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딱 3가지였습니다. 첫째, 남들이 머뭇거릴 때 시장보다 한 발 앞서 과감하게 투자했고요. 둘째, 일단 하기로 하면 눈치 보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공장을 지어 올렸습니다. 셋째, 그러면서도 품질과 신뢰만큼은 세계 최고 기준으로 철저히 지켜냈어요. 과감한 선제 투자, 압도적인 속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맨 땅에서 세계 정상을 만들어낸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솔직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약을 잘 만든다고 해서 핵융합이나 양자 컴퓨터도 당연히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분야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러니 저도 이걸 무슨 성공의 보증수표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분야는 달라도 맨 땅에서 세계 정상에 오른 그 방식, 앞서 투자하고 빠르게 밀어붙이고 신뢰를 지키는 그 방식만큼은 이 씨앗들에도 똑같이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해봤고 성공해봤으니 최소한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우리가 몸으로 안다는 거죠. 이게 이 계획이 아주 허황된 말잔치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갈 길이 마냥 순탄하지만도 않습니다. 앞서 BCI 시험시설이 없다는 지적처럼 현장에는 냉정한 과제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원자력과 핵융합처럼 서로 비슷한 분야가 같은 전문 인력을 나눠 써야 해서 사람이 부족하면 2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또 당장 눈앞에 화려한 기술에만 돈이 쏠리면 정작 그다음 씨앗을 만들어낼 기초연구가 말라버릴 수 있다는 경고도 있고요. 실제로 지금의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도 사실은 수십 년 전 누군가 묵묵히 쌓아온 기초연구가 있었기에 꼽힌 것이거든요. 이런 지적들은 오히려 이 계획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넘어야 할 벽이 뭔지 정확히 알고 시작하는 것. 그게 진짜 실력이니까요.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도체 다음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7개 씨앗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너지를 책임질 힘의 씨앗,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는 개척의 씨앗, 그리고 이 모두를 떠받치는 뿌리의 씨앗. 이 씨앗들을 두고 미국과 중국까지 뛰어든 총성 없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 승부의 끝에 걸린 건 결국 우리 자식과 손주 세대의 밥그릇입니다. 형님들,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나라를 먹여 살린 다음은 무엇인가?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반도체 강국의 위상도 수십 년 전 누군가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묵묵히 뿌린 씨앗 덕분이었습니다. 반도체가 뭔지도 모르던 시절에 그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저절로 열린 열매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오랜 기다림과 악착 같은 축적이 있었을 뿐이죠. 그게 바로 형님들 세대였습니다. 오늘 뿌리는 이 7개의 씨앗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장 내에 열매가 열리진 않겠죠. 어떤 씨앗은 싹조차 못 틔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10년 뒤에 거둘 열매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지금 반도체로 잘 나간다고 자만하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경계했던 필름 왕국과 휴대폰 강자의 몰락이 바로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부심은 당당하게 가지되 머릿속엔 늘 팽팽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것. 그게 오늘 뿌린 씨앗을 진짜 거대한 나무로 키워내 가장 중요한 밑거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형님들께 부탁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니 앞으로 뉴스에서 SMR 상용화, 전자컴퓨터 개발, 달 착륙선 발사 같은 소식이 들려올 때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아, 저게 내 손주가 먹고 살 밥그릇을 지금 만드는 거구나 하는 눈으로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손주가 놀러 오거든 이 7개 중에 뭐가 제일 크게 될 것 같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 대화 자체가 형님들께는 참 뜻깊은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형님들께 새로운 눈 하나를 드렸다면 그게 이 영상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쉽고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힘은 오로지 형님들의 구독과 좋아요에서 나옵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편하게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님들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 7개의 씨앗 중에서 10년 뒤 대한민국을 가장 크게 먹여 살릴 열매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에너지를 책임질 SMR과 핵융합일까요? 인류의 한계에 도전하는 양자 컴퓨터일까요? 아니면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바이오 기술일까요? 형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